형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가, 그럼 다시 카페 할 거야? 안 해. 아니요? 왜 안 해? 이게 혹시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카페 말고 다양한 좋은 사업이 많으니까. 이제 어디 가요? 뭐 커피 한잔 마셔야지. 뭐 마셔요, 내가 커피? 커피 또 되게 진심이잖아. 나는 선릉 역삼까지 오면 무조건 여기로 오지. 정말 맛있는 커피집 중에 하나야. 전화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형, 지금 여기 나 짜장면 먹고 커피 마시러 가려고 그러는데 커피 한 잔만 먹으러 가도 돼요? 근처야? 예, 근처에요. 한 5분이면 갈 것 같아. 아 그래? 그래 나 사무실 있으니까 넘어서 연락해. 예, 지금 바로 갈게요. 근데 커피 맛이 사실 저는 잘 몰라가지고. 너는 나를 알잖아. 내가 커피에 얼마나 진심인지. 나는 거의 한 20년 동안 하루에 5잔씩. 나 일본에 커피 먹으러 가고 막 하잖아. 근데 여기는 진짜 커피 되게 맛있는 집이야. 커피를 거의 하루에도 몇 잔씩 드시잖아요. 나 지금 오늘 2잔째. 앞으로 또 3잔 마실 거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어떤 커피가 맛있어요? 그냥 아메리카노? 여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커피집들이 이게 우리가 다 똑같은 커피집으로 보는데 어떤 데는 커피를 파는 집이고 어떤 자리를 파는 집이잖아. 근데 그렇죠. 여기는 되게 커피집이야. 여기가 되게 살아남기 힘든 지역이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뭐 거의 한 10년 됐으니까 블루리본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미슐랭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인증하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서 9년 연속으로 달려있는 매장은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거의 유일해. 커피집들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되고,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마다 다 이 입맛이 다를 수가 있어. 누구는 여기가 맛있고 누구는 여기가 맛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커피를 한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젠틀 커피 딱. 이 뭔가 웅장함이 있네요. 이거 안 들어오거든. 저게 기센이라는 머신인데 엄청 유명한 그 머신이야. 저게 아마 독일 브랜드의 머신으로 나 알고 있는데 저게 한 1억이 넘어.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 이제 어떤 데는 원두를 받아갖고 와서 거기 커피만 내리잖아. 근데 여기는 생 원두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직접 볶아. 이걸 이제 로스터기라고 하는데 이 로스터기가 이 정도 사이즈가 있다라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야. 대박이다.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나만 좋아하는 커피집은 아니라는 거야. 뭐, 20원 하나 많아? 이런 느낌이 있네요. 지금도 이런 걸 보기가 힘든데, 그래도 지금은 대형 카페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정도 머신을 갖고 있는 데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몇 년 동안 예전부터 이걸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대단한 거야. 커피가 좀 진심으로 하는 데냐 그걸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 글라인더라고 하거든. 글라인더랑 이쪽에 머신이지. 글라인더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지금 커피 이게 분쇄도가 다 다를 거야. 커피 원두도 다 다른 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커피 맛있게 한다 그러면 보통 뭐라고 물어보면 원두 선택할 때 산미 있는 걸로 드릴까요? 뭐 고소한 걸로 드릴까요? 이렇게 하지. 네. 근데 이거는 산미 있고 고소한 것뿐만 아니라 6개 정도 있잖아. 이것들은 좀 다 좋은 거야. 이거 하나에 500만 원 이상 할걸? 한 3천 깔고 가는 거고, 저거 머신이 한 1억 깔고 가는 거고, 이거 머신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거지. 근데 형님은 카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카페를 즐기는 사람이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보이면 행복해. 한 5,000원 주고 커피 샀는데 맛없어 봐. 그것만큼 열불나는 게 없다. 형님 저 커피에 유독 좀 진심인 것 같긴 해. 나는 어렸을 때 커피 되게 좋아했고, 커피 먹으러 외국도 많이 가고, 또 어디 가면은 꼭 맛있는 집 찾아가지고 가고 하니까. 커피랑 그치? 빵 둘 중에 고른다면? 야 커피지. 빵은 밥이 대신할 수 있잖아. 감사합니다. 킥스는 섞지말고 이대로 쭉 드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린라이트는 밑에 베이스까지 잘 저어서 섞어 드시면 되시고요. 모카올릭은 이대로 섞지 말고 쭉 드시면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형 왜 2잔 시켰어요? 한 잔 갖다가는 안 돼. 여기 맛있어가지고. 오면 항상 2잔씩 먹는 거지. 맛있어요? 맛있어. 너 먹어봐. 얘를 제일 먼저 첫 잔을 먹고 라떼를 한 잔 더 먹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하나 더 먹든가 이렇게 2개 시켰다는 거는 오늘 3잔 먹겠다는 얘기야. 이미 2잔 드셨다면서요? 이렇게 먹으면 잠은 잘 자요? 커피 먹고 잠 못 자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카페인을 안 먹잖아? 그럼 하루 시작이 안 돼. 점심에도 커피 안 먹으면 약간 좀 몽롱한 느낌이 있어. 커피를 안 먹으려는 도전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 카페 와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혈압이 키보다 크잖아요 저희. 요즘에 지금 혈색이 안 좋다는 얘기 많이들 하는데 혈색 좀 잘 나오게 찍어줘. 형 어디십니까? 형 커피 한잔 하시죠. 왔어? 네네. 다시 넘어갈게. 커피가 왜 이렇게 맛있냐? 카메라 뭐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돼요. 아 그래? 대본조. 대본 같은 거. 뭐 이렇게 많이 시켰냐? 커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동 커피 잘 모르잖아. 그건 알아? 전 알지. 아니, 이것도 에디오피아로 만들어가지고 난 산 믿는 거 좋아하니까. 아 그렇대? 네. 아 그래? 이거 10몇 년 동안 하면서 블루리본 9개나 봤잖아요. 근데 블루리본 9개 단대가 있어요? 내가 카페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 나도 사실 블루리본이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잘 몰라. 예전에 블루리본 쪽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주관으로 해서 선정한 책을 냈던 적이 좀 있거든. 우리 매장에 이제 들어갔고 그때부터 블루리본이 하나씩 붙기 시작하더라고. 그냥 주길래 받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영향력이 있더라고. 나 여기 부동산 갔는데 여기 터줏대감이죠. 근데 여기 젠트커피 커피 맛있다고. 난 어른들은 모를 줄 알았어. 지역적인 특색이긴 한데 이 동네 자체가 어쨌든 강남 도곡동이잖아. 거기 또 수준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또 맛에 되게 민감하시고 나름의 기준들이 다 있어. 좋은 걸 계속 드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입맛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 우리는 당연히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뭔가를 먹고 어디 장소로 갈 때는 사실은 목적이 있어. 그 목적에 맞춰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부합해야 되거든. 뭐 커피가 공간을 파는 비즈니스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은데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그게 상황마다 다르고 또 손님마다 다 달라. 우리 매장은 첫 번째 커피가 정말 맛있는 집이다. 근데 사실 나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커피가 맛있어서 잘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거든.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장사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거야. 가장 기본인 거고 그 외에 다른 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손님 왔을 때도 미팅을 할 때도 이상한 음식, 저렴한 곳,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을 가고 싶진 않잖아. 손님이 오거나 미팅을 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 소중한 사람 같이 있을 때 이럴 때 좀 더 좋은 곳 같이 갔을 때 여기 정말 맛있다, 여기 정말 좋다 이런 얘기 나오는 곳으로 가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우리 매장은 이 지역에서 그런 매장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난 여기 오면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손님들이 되게 멋있어.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가 커피들이 많이 생기면서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어설픈 가격대, 소위 말하는 중저가 그 커피 시장들은 완전 저가 시장 때문에 아주 밀려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예 저가이거나 완전 프리미엄이거나 이제 이쪽으로 완전 양극화되는 느낌을 나도 강하게 갖고 있거든. 다행히 우리 쪽은 고급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그 전략이 핵심은 뭐였냐면 약간 고객의 입맛을 빨리 더럽히자. 입맛을 우리 걸로 빨리 전염시키자. 우리 걸 일단 먹어보고 그래도 가격대 별론데라고 얘기하면 그건 우리랑 안 맞는 거야. 커피 맛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분명히 일부 손님들은 우리 매장의 커피가 훨씬 더 맛있네, 조금만 더 비싸도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판단을 할 거나 나는 자신감이 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의 입맛에 우리 커피를 집어넣자. 나 사실 목적이었어. 내가 가격이 무기인 곳은 또 가격을 어필하는 게 맞다고 하고. 형 근데 카페를 왜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커피를 시작한 거는 솔직히 돈 될 것 같아서 했지. 처음에 2007년도에 그때가 이제 커피 붐이 막 불어날 때였어. 막 카페 베네도 생기고 프랜차이즈를 막 생기고 이럴 때였는데 그때 우리도 이제 고민을 했지. 뭔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뭘 해야 될까. 근데 당시에 커피가 이제 막 붐업이 되던 초기였고 그래 이거 좀 돈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단순한 생각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지. 특히 내 동생이 커피를 하고 싶다고 또 이야기를 해서 한번 준비해보자. 카페 하시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카페 하기 전에 나도 사실 뭐 이것저것 장사는 사실 좀 많이 했었는데 다 망했었고 망해서 다시 이제 직장 취직했던 게 수입차 세일즈 빚도 되게 많았는데 빚을 영업하면서 다 갚았지. 그리고 다 갚고 다시 준비해서 1세 시킨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이 커피 사업이야. 그래서 우리가 매장은 2012년도 열긴 했는데 사실 2007년도부터 준비를 했고 그때 나는 영업하면서 다 빚을 갚고 있었고 동생은 그때부터 각 매장들 뭐 로스팅부터 시작해서 4년 5년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배우고 준비를 했었지. 그러다가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오픈한 곳이 여기 젠틀커피. 근데 요즘에 되게 화두가 그처럼 카페 한번 해봐. 너 춘천이랑 친하니까 잘 물어봐가지고 커피 한번 해봐. 이런 사람들도 많고 우리 장모님도 이런 얘기를 해. 아유 민서방 커피 맨날 이렇게 사 먹지 말고 하나 차려 막 이런다고. 그거는 너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 아니냐? 사실은 나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너만 하면 다시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 왜 커피 사업을 하려고 하세요? 물어보면 일단 키워 보이고 멋있어. 시간 남을 때 책도 보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지. 그럼 망하는 카페 아니에요?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책 보는 그런 어떤 여유로운 모습이 너무 멋있고 그게 내 로망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정신 나가요? 일단은 우리 매장 보면 알겠지만 쉴 틈이 없어. 여유로움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 내가 책을 읽을 시간이 있다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어느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 매장은 생존하기 힘들어. 구조적으로 그래. 왜냐면 이 커피 자체가 되게 저간여 상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대가 낮고
정말 많이 팔아야 돼. 그래도 살아남을까 말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면 사 마셔라. 그냥 좋은 매장들 많으니까 좋은 데 가서 여유를 즐겨라. 사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요. 지인들이 나보고 와서 무릎보면 무조건 하지 말아라. 요즘에는 카페 사장이라는 게 그 사치품 같아. 그 사치품 타이틀 같아요. 아, 맞아. 네.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개인 카페냐, 프랜차이즈냐, 저가냐, 고가냐, 브런치 카페냐, 베이커리가 뭐 워낙에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각 업종별로, 각 세그먼트, 포지션별로 전략이 다 달라. 그런데 만약에 나보고 하나 뭐 얘기해보라. 그러면 나는 개인 카페라면 나다우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 그걸 어필하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 왜냐면 가격적으로 어필하는 거는 저가 커피한테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 내 기준으로 싼 것 같은데 항상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싼 아이들이 존재해. 그치. 인테리어 킥하게 해도 좀 지나잖아. 그러면 내 주변에 나보다 훨씬 더 돈 많은 애들이 더 큰 인테리어로 누르고 들어와. 그러면 또 밀리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나다움이 뭔지를 계속 어필해줘야 되거든. 예를 들면 우리 매장 같은 경우는 우리 매장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매장 분위기가 젠틀커피? 되게 인테리어 잘 어울리는데?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얘기하잖아도 우리는 젠틀함이 무기인 거야. 그게 직원들의 복장이 되었던 또는 상품이 되었던 아니면 인테리어 아니면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소품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고객들의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젠틀함으로 보일 수 있거든. 이거를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꾸 이쪽으로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컨셉일 수도 있고 좀 더 큰 범위로는 사실 브랜딩이긴 하지. 개인 카페들이 무슨 브랜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일반 음식점 몰라도 카페들만큼은 정말 브랜드 작업을 끊임없이 해줘야 돼.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유행에 민감하고 고객들도 그 이상의 뭔가를 원하면서 계속 투어를 하고 다니잖아. 사실 우리가 좋은 카페들 계속 단골처럼 가는 것도 있지만 주말에 연인들이랑 가족들이랑 가는 이유가 뭐야? 사실은 더 좋은 인테리어, 더 좋은 공간, 어떤 뭔가를 소비하러 가는 거잖아. 좀 더 멋스러움을 느끼려고 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카페가 되게 민감하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계속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어. 결국은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깨지게 돼 있거든. 그러면 나다움을 정말 장착해야 돼. 그게 브랜드로 승화가 돼야지만 고객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컨셉이 확실하네. 그때 이제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가격 싸움에서도 약간 우위에 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고객들이랑 동등한 관계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지. 형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갔어. 그럼 다시 카페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아니요? 왜 안 해? 혹시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카페 말고 다양한 좋은 사업이 많으니까 나보고 다시 카페 사업을 할 생각이 있냐 물어보면 사실 난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리고 커피 사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 또는 다른 사업과 콜라보레이션해서 같이 붙어서 가기에는 되게 좋은 비즈니스다. 그리고 사실 내가 카페 사업 한다 그러면 다들 호감을 갖고 많이들 물어보고 질문하고 또 친해지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맞아. 그래서 이거를 커피 안에 갇혀서 플레이를 하겠다 그러면 많이 힘든 거는 사실 이걸 만약에 대외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확장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더없이 무한한 확장할 수 있는 게 커피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도 지금 커피 사업 매장을 하고 있지만 다음에 뭐 문화 콘텐츠 다른 비즈니스와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커피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잘 풀 수 있다면 최고의 비즈니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추천. 사실 뭐 재밌기도 하고 2012년도에 시작하셔가지고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그때 12년도에 로스터리 카페를 하면서 로스팅 기계도 사실 같이 샀단 말이지. 들어왔던 게 내 기억이 한 2억 5천에서 2억 8천 사이 정도 들었던 거야. 엄청 많이 드는 편이야 사실. 왜냐면 보통 개인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1억 미만? 제일 최근에 내가 형한테 한번 문의를 했던 적이 있어. 나 딴 데다가 젠틀커피처럼 이렇게 촬영 얼마 정도 있어야 돼? 물어봤더니 우리가 계산한 게 한 2억 5천이었죠. 저도 한 2억. 사실은 그거는 이제 내 관점이고 뭐 이미 창업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다음에 창업 준비하신 분도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사실 카페라는 게 저렴하게 하겠다 그러면 3, 4천만 원에도 창업할 수 있어. 그리고 돈 들이기 시작하면 5억, 10억도 들어가. 정말 이 최저와 최고의 텀이 다른 그 업종보다도 되게 커. 단적인 예로 커피 머신만 해도 2, 3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한 3, 4천만 원짜리까지 있어. 이게 벌써 가격이 한 10배 이상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뭐 많이 돈을 들였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지. 엄청나게 감각 있는 사람이 있어. 인테리어 소품들이나 그렇게 감각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적절한 비용으로 카페를 하기가 요즘에는 차리는 건 쉽지만 거기에 인정받기는 엄청 어렵지. 그래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아마 한 1억 전후, 1억 5천 미만으로 아마 제일 많이 하긴 할 거야. 10평대에서 20평 언더 카페 정도 하면 프랜차이즈 얘기하는 게 1억 전후, 그 정도 제일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그 정도 금액대 창업을 하고 그 정도 사이즈로 창업을 했을 때는 내가 벌어갈 수 있는 것 또한 그 정도 수준밖에 못 벌어. 그건 확실해. 사실 자기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겠다면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당연히 뭐 공부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도 좀 나오고 투자도 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 경험할 때는 크게 하는 것보다는 좀 조그맣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경험치 쌓는 정도의 목적을 갖고 창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해보고 내가 확신이 든다. 그러면 그때는 금전적으로 좀 배팅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렌탈커피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들 다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월 한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7, 8천 정도 사이가 아닐까 한 달에. 아, 이익이 어느 정도예요? 저가 커피는 아마 원가율이 좀 더 높을 거고 또 베이커리 카페나 이제 약간 디저트 위주로 하면 또 원가율이 많이 올라가긴 하거든. 네네. 근데 그 대신 매출은 훨씬 더 높겠지. 또 우리는 거의 커피 위주로 나가는 곳이긴 하고 또 우리가 커피를 직접 제조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원가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을 텐데 30%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배달은 따로 안 하세요? 배달을 하긴 하는데 사실 배달의 비중을 크게 두진 않아. 왜냐면 홀 매장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보는 손님들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상대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정도를 뛰어넘을 만큼 뭐 브랜드 파워가 세거나 뭐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배달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 안에 종속되어 있단 말이지. 요즘에 다들 보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배달비가 너무 올랐고 인건비가 올라가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 하신단 말이지. 사실 그거 예견했던 일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쪽에 매출을 기대어서 의존을 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주부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뭐 배달의 민족이든 한국이든 여러 가지 배달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배달 업종 플랫폼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홀을 더 강화시키자 나는 그쪽으로 갔고 단 배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공을 하자. 그러나 에너지를 쏟지 말자.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할 얘기 대충 다 한 것 같은데 이거 구독자 수 몇 명이냐? 지금 구독자는 별로 없고 이거 왜 한 거야 이거? 구독자 수 10,000명 되면 찾아와. 만명 되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